보통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말을 하죠. 부동산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사면 20년 존버해도 2억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집 마련조차 하면 안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0평 아파트는 20년 전에 무려 10억 가까이 했던 고가의 아파트인데 현재는 7억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시골 지방 아파트가 아니고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학군지로 유명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신복마을 자이 1차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좀 산다는 동네인 용인 수지에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브랜드도 그 유명한 자이예요. 초품화에다가 앞에 나름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20년 전에 누군가는 이 아파트를 샀겠죠. 그리고 아직도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2억 이상 손해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20년이지 진짜 이 손해본 2억을 그냥 은행에만 넣었어도 얼마가 될까요? 2억을 20년 동안 3% 이자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1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3억을 손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는 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아파트는 오히려 20년 전보다 떨어졌냐.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 괜찮은 동네인데 여기가 뭔가 뭐 혐오 시설이 들어섰거나 뭐 아파트가 부실공사였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때 이 가격이 비쌌던 것 뿐이에요. 나쁜 부동산은 없습니다. 나쁜 가격만 있을 뿐이죠. 당시에 이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똘똘한 대형 신축 아파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형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때 이 일대 신축 대형 아파트들 가격이 급상승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강남 사는 사람들도 우리 집 구축이라고 팔고 신축인 수지 대형 아파트 사서 이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면 진짜로 이 버블 세븐 시절에 수지 대형이 강남 대치동의 33평보다 비쌌죠. 진짜 이거 팔고 여기로 넘어오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팔고 요새 신축 대형 아파트가 대세라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여기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걸 팔고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 하니까 아무거나 아무 때나 사면 된다는 말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라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주 보여주는 차트가 있죠. 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봐라. 통화량이 증가하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은 오른다. 내 집 마련은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하면 된다. 뭐 집은 오르락 내리락 부침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다 올랐다. 우상향 한다. 저도 뭐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인데 문제는 그 장기적이라는 게 몇 년짜리냐는 거거든요. 정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은 맞는데 내가 사는 가격이 회복에만 20년, 30년 걸리는 꼭지점이라면 내 집 마련조차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꼭지인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뭐 10억이면 비싼 거고 5억이면 싼 건가요? 이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싼지 비싼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보시면 아까 그 LG 1차가 2006년쯤에 전세 가격이 한 2억은 겨우 넘는 수준인데 매매 가격만 혼자 10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란 건 거품이 없어요. 이 전세 사는 사람이 뭔가 집값 오를 것 같아서 전세 들어가진 않잖아요. 전세 가격이란 건 진짜 이 집을 사용할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이거를 사용 가치로 판단한 금액이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 그런데 매매 가격은요. 매매 가격엔 거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죠. 내가 실제로 여기에 살지 않아도 뭔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를 선점해야겠다라는 욕망이 증폭될 때가 있어요. 그 욕망이 실제 사용 가치 대비 점점 올라갈수록 가격에 거품이 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 전세가율을 보면 이 거품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세가율인데요. 이때 보면 거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되죠. 매매가가 한 10억 가까이 하는데 전세가는 2억 5천 겨우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가치는 2억 5천짜리 집인데 여기를 너도 나도 이거 이상으로 가치 있다고 착각해서 몰려드니까 매매 가격이 1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거시 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뭐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장을 맞아서 다 같이 떨어질 때도 낙폭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동산 중 가장 안전하다는 강남은 다를까요? 과거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도곡렉스 51평을 좀 볼게요. 회색 선이 전세가율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시기 때 이때 전세가율이 한 30% 초반으로 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했죠. 이렇게 강남도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지지부진한데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전세가율이 거의 80%가 됐을 때 이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쭉 상승을 했죠. 이게 전형적인 아파트 시장의 상승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율만 높으면 무조건 안전하냐? 여기는 경남 창원의 성원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2016년 정도까지는 매매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거의 한 85%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는 아까의 사례처럼 상승을 했을까요? 곧바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창원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역대급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2016년 창원에는 2, 3년 후에 지어질 새 아파트들의 청약을 넣거나 혹은 그런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새 아파트들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잠시 전세에 구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구축집을 원래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야 어차피 새 아파트들 많이 지어질 텐데 좀 기다려보자 하고 일단 전세로 전향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구축 아파트들은 안 팔리니까 매물은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떨어질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존 집이 뭐 팔려야지 여기 새 아파트들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너도 나도 팔려고 하니까 집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되고 가격이 쭉쭉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완공될 때 거기에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 말고 투자로 산 사람들은 전세로 내놓을 거잖아요.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 매물도 왕창 증가하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도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집을 살 때 전세가율만 높다고 다가 아니라 미래의 입주 물량까지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기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10년이고 누군가에게는 20년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물리면 그 탈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때 이 탈출하는 기간 자체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수지, LG 1차 60평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신정 5단지라고 있는데 여기도 60평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뭐 가깝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입지거든요. 얘는 얘보다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수지구청역,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주변 학원가도 뭐 다 걸어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LG자이 1차 산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탈출을 못했지만 신정 5단지 산 사람은 그래도 한 14년 만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과거 2006년에는 얘가 한 10억하고 얘가 한 7억 했는데 지금은 얘가 한 10억하고 얘가 한 7억으로 완전히 역전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비싼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은 아파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2006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여기가 더 신축이고 자이고 대단지니까 무조건 좋아. 저 브랜드도 없는 500세대짜리랑 게임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 인식이 변화하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비싼 게 최고라는 말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 같은데 절대 집 사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자, 인구 20만인 소도시 강원도 강릉에 여기 교동 현대 2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마 뭐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교동이 강릉에서 나름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도 대형 평수 한번 보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 누구도 이 실거주 목적 외에 뭔가 이거를 가져야겠다는 욕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크게 오르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가격에 거품도 딱히 없었겠죠.
그냥 여기 실거주할 사람만 사는 거고, 그냥 이 강릉이라는 도시의 입주 물량에 따라 가격이 그냥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자, 아까 그 수지 60평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수지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하던 게 2006년부터 쭉 폭락을 해서 반값 이하가 되는 시절에, 요 시기에 얘는 뭐 큰 변동이 없었죠, 별로. 2006년경에 얘는 거의 한 10억이었고 얘는 한 2억 5천쯤 됐으니까 한 4배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거 한 채면 이거 한 4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가격 차이가 한 2억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 팔아봤자 이거 2채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죠? 지방에 막 인구 소멸되는 그런 소도시는 빈집 투성이에 집 사는 순간 완전히 망한다. 이거 사더라도 무조건 수요가 풍부한 서울 수도권에만 집을 사야 한다. 이런 걸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비쌀 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해야 한다 라는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나쁜 가격에 사면 그 장기적이라는 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돼도 탈출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바닥을 알 수도 없고 상승 하락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내 집 마련이라 하더라도 너무 나쁜 가격에는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쁜 가격은 어떻게 아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건 그중 하나인 전세가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세가율이 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 대비 크게 낮다면 조심하시고, 또 전세가율이 향후 입주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진 건 아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흔히 지금 비싼 게 제일 좋은 거다, 무리해서라도 그거 사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왜곡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본질적 가치인 입지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는 거고, 내 집 마련 처음 하실 거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시고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집 마련 아무렇게나 했다가 진짜 오랜 기간 후회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 상담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고민들이 뭔지 저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보고 계속 컨텐츠 준비하고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서 올려드리는 걸 하나씩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